혼란한 정치 시사 이야기를 술술 풀어보는 송국근의 혼술입니다. 제가 정치부 기자를 한 30년 하면서 저 뒤에 멀리 보이는 청와대를 한 10년가량 출입을 했습니다. 김영삼 전 대통령 후반부부터 해서 김대중 대통령 시절, 또 노무현 대통령 시절 청와대를 출입을 했습니다. 제가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출입을 할 때는 문재인 현 대통령이 그때 민정수석, 또 시민사회수석, 또 비서실장 이렇게 거치면서 청와대 참모로서 활동을 하는 모습도 지켜봤습니다. 그런데 지금 정말 청와대에 참모들이 있는 건지, 청와대 시스템이 작용을 하고 있는 거지, 국정의 컨트롤 타워라고 하는데 과연 청와대 이 국정 컨트롤 타워에서 도대체 청와대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지 깜깜입니다. 전혀 어떤 존재감 흔적이 없습니다. 청와대 참모들이.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이 조국 사태, 어떻게 보면은 조국 사태에 대해서 문재인 대통령 혼자서 막 움직인 그런 장면들만 노출이 됐죠. 그래서 마치 청와대, 그러니까 대통령과 검찰이 싸우는 것처럼. 그래서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검찰의 체급이 올라가죠. 거의 뭐 대통령과 서로 맞겨루는 그런 지경까지 지금 발전을 해 있습니다. 실제로 윤석열 검찰총장 상당히 위세가 당당하죠. 이번에 국정감사에서도 다 보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이거 물론 문재인 대통령이 리더십을 발휘를 하지 못했기 때문이죠. 청와대가 이렇게 보이지 않는 것은. 그런데 리더십을 발휘를 못할 이유가 있다, 못할 수밖에 없다, 그런 말들이 정가에서 많이 나들고 시중에서도 나들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있다가 어떤 말들인지를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 전에, 자, 2달 이상 조국 사태가 벌어졌죠. 그런데 그 사이에서 여기서 허우적대면서, 조국 사태에 대해서 허우적대면서 청와대 참모들이 허우적된 모습도 사실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는 어쨌든 존재감이 없는 거죠. 그 상황에서 민생을 전혀 돌보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발표된 갤럽 여론조사에서 문재인 국정운영 지지율이 30%대로 추락을 했고, 가장 큰 부정평가 이유가 경제, 민생 문제 해결 부족 25% 이렇게 나왔습니다. 자, 상황이 이 지경이 됐는데, 정상적인 정권이라면은 제가 경험했던 정권도 그렇고 그 이후에 보수 정권, 이명박 박근혜 정권도 그렇고 정상적인 정권이라면은 이 조국 사태, 조국 정도의 이런 조기에 정리를 했을 겁니다. 참모들이 건의를 해서 대통령이 그것을 받아들여서 조기에 정리를 했을 겁니다. 가령 이 민정수석실은 이 공직사회를 살피는 그런 의미가 있죠. 공직사회 움직임을 살피고, 또 특히 그거보다 앞서서 민정수석 김조원이죠. 김조원 민정수석은 조국 일가의 혐의를 법무부 장관에 지명하기 전에 조국 일가를 둘러싼 의혹들을 다 검증을 했어야 됩니다. 인사검증을 했어야 되죠. 그리고 이 사태가 일어나고 나서라도 민정수석실이면 검찰 다 이렇게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검찰 다 파악하고 국세청 파악하고 해서 사모펀드 의혹이나 운동학원 비리 의혹이나 또 딸 입학 문제나 이런 거 다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 파악을 해서 대처 방안을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되는데, 김조원 수석의 민정수석실은 지금 완전히 손을 놓은 그런 상태입니다. 전혀 존재감이 없습니다. 흔적이 안 보입니다. 그리고 또 시민사회 수석실이 있습니다. 이 문재인 대통령도 노무현 정권에서 시민사회 수석을 거쳤죠. 이 시민사회 수석실은 민심, 여론 이런 것을 탐색을 해야 됩니다. 시민사회 단체 움직임, 또 정말 국민들이 지금 우리에게 이 정권에 요구하는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서로 경청을 하고 그 여론을 수렴을 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하고 해야 되는데, 조국을 둘러싼 그 흉흉한 민심이 흐르고 여론이 형성이 됐는데도 시민사회 수석 김거성 씨입니다. 김거성 수석인데 뭘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정말 존재감조차 없습니다. 그리고 이런 상황이 벌어지면 또 가장 중요한 수석실이 있습니다. 정무수석실이죠. 정무수석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됩니다. 야당은 물론이고 여당과도 접촉을 하고, 또 여기서도 또 민심을 파악하고 해서 정무적 판단을 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처음에 이 정도 사태를 예견을 했어야죠. 그러면은
조국을 지명하면 안 된다. 처음에 했고, 만약에 그래도 지명을 했다라면, 그 다음에 그 인사검증에서 그만큼 문제가 있었으면은, 그러면은 지명을 철회를 해야 된다. 혹은 자진 사퇴시켜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야 되고, 세 번째 단계. 장관에 임명을 했더라도, 임명하고 나서 또 새롭게 불거진 의혹들이 막 있으면은, 민정수석실은 당연히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이쯤에서 물러서야 된다. 정무적 판단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강기정 정무수석은 오히려 검찰에게 조국 수사팀을 수사하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또 내가 그 대통령이 미국 가 있을 동안 검찰 좀 조용히 하라고, 조용히 수사하라고 했는데 말을 듣지 않았다 이런 이야기를 해서 또 논란을 증폭시키는, 오히려 그런 그 외압 논란을 일으키는 그런 행태를 보였죠. 자, 민정수석, 시민사회수석, 정무수석이 제대로 일을 못하면 비서실장이 감독을 해야 됩니다. 노영민, 문재인 대통령의 측근이죠. 노영민 비서실장이 감독을 해서 다 관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본인이 직접 그 여론 같은 거, 그러니까 시민사회수석, 민정수석, 정무수석실에서 파악한 이 여러 가지를 종합을 해서 대통령에게 건의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노영민 비서실장은 도대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조국 사태 동안 단 한 번도 본인 입장이 밖으로 드러나거나 어떤 활동을 했다는, 그 청와대 참모들이 뭐 활동을 하면 다 드러납니다. 뭐 국회의원들을 만나든지 어디를 뭐 방문을 하든지 하면 다 드러나는데 활동을 했다는 흔적이 전혀 없습니다. 자, 그러니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문재인 대통령 대 검찰의 대립 구도가 생겼고, 이 구도가 너무 부각되면서 검찰의 체급이 높아졌고, 또 이것은 결국 또 문재인 정권이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또 가버릴지도 모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청와대 참모진이 무용지물, 거의 존재감이 없는 이유, 개인적인 능력, 민정수석, 정무수석, 시민사회수석, 비서실장의 개인적인 능력 때문에 존재감이 없느냐? 그렇지 않다는 것이 정가에서 나도는 이야기들입니다. 무슨 말씀이냐면은, 국정의 컨트롤 타워인데, 청와대가 국정의 컨트롤 타워인데, 저 청와대 안에서 근무하는 참모들이, 비서실장으로 해서 참모들이 국정의 의사결정을 할 수가 없는 구조다. 할 수가 없는 구조다. 외부에서 보이지 않는 세력이 국정의 의사결정을 사실상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통령이지만 그 청와대 참모들의 뜻에 따라서 국정을 운영할 수 없는 구조다. 보이지 않는 세력이 있다. 이런 이야기들 지금 많이 나들고 있습니다. 구체적인 이름들도 뭐 거명이 되고, 여의도, 서울 여의도 증가시는 막 이름들도 거명이 됩니다. 뭐 근데 제가 그것은 직접 말씀드리기 적합치 않은 것 같고, 어쨌든 문재인 대통령이 청와대 참모들의 보좌를 받아서 국정을 운영하는 비율이, 그런 비중이 상당히 낮고, 다른 세력의 조언을 받거나 다른 세력이 방향을 정하는 데 따라서 국정을 운영을 하는 거 아니냐, 그런 이야기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청와대는 어떤 형식적인 보좌를 할 뿐이고, 실질적인 국정의 방향을 정하는 세력은 따로 있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일들이 조국 사태 때 벌어졌다. 유시민의 행동이나 또는 그 여러 가지 그 집회, 서초동 집회를 주도한 세력이나 이런 세력들이 국민들이 상식적으로 납득하기 어려운, 납득이 안 되는 그런 일을 한 것은, 그런 일을 하면서 조국 수호를 외친 것은 청와대의 뜻이 아니었다. 그런 이야기들이 정가와 시중에 나들고 있습니다. 송문권의 혼술이었습니다.